자, 합당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합당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도 아마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뜻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죠? 네. 성한용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무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대통령은 이 머리에 한 20, 30%만 그쪽에 가 있는 거지. 네.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뭐 좋죠. 뭐 잘 해보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장애가 너무 심각하게 생기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하고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렇게 무리하다가 이거 혹시 뭐 부작용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겠어요. 네. 그 일단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강덕구 최고위원 글을 통해서 좀 흘러나온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 시절에는 여당이 정치 안 했어요. 청와대에서 정치 다 했습니다. 네. 정무기획비서관도 거기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무를 청와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옛날처럼 이거 다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대변인 말씀하셨고, 당연히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책임감 가장 중심적이지만 어쨌든 여당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네. 당인으로서의 영향력이라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봉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가는 반면에 여당의 갈등은 봉합이 가능하고 언제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네.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최종 판단해야 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의 뜻은 매우 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또 당연한 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대통령께 별로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강덕구 최고의 네. 그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이게 오픈돼 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였지만 거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들은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도 뭐 합당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된 거죠? 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자처하는 최고위원들과 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고 일어난 걸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의제나 메시지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이 갈등이 고조가 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과 메신저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사실 와전된 거예요. 네. 손영 기자님도 그 생각하시죠? 이번에 그 특검, 2차 특검에 대해 추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소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 문제, 합당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없었으면 저는 당원들한테 묻고 이렇게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억지로라도. 네. 특검 그리고 얘기만 아니었으면. 당원들에게 합당 논의에 찬반을 묻는 것과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 투표를 했으면 뭐 제 짐작이지만 합당 찬성이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의 가장 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네. 합당 문제와 인사추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 인사추천의 문제가 합당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한편으로는 부족함일 수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분들이 약간 좀 논쟁을 좀 오도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친명이라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반청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됐죠. 그때 네. 또 의원들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많이 지지했고 네. 우리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그때 뭐 박찬대 의원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오래전부터 이제 정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들 만나면 다 박찬대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원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압수하고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된 이후에 그래도 정치인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해서 마음을 좀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너무 권리당원들한테만 몰빵해서 1인 1표제 하고 그러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불만이 정청래 대표하고 밥 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표가 된 다음에도. 스킨십이 별로 없나 보네요, 의원들. 아니 그건 사실은 스킨십의 차원이 아니고 리더십입니다. 이게 그냥 권리당원들하고만 소통해서 대표를 잘할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몫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쳤고 이번에 어쨌든 상처를 입었죠. 네. 굉장히. 근데 밀림에서 맹수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네.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맹수들이 또 달려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수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네. 내일 점심 저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또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같이 오찬. 먹기로 했죠. 네.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를 위한 오찬일 수도 있지만 네. 정청래 대표를 위한 아하. 오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여기서 대통령이 아마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네. 지금은 대통령의 도움이 좀 필요한 정청래 대표의 위기 상황이 저희 정기조사에 합당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반대가 39.4, 네. 찬성이 31.4입니다. 31.4. 물론 반대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48.2%가 찬성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60.2%. 조금 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유보층을 빼고 나면 그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크지는 않지만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9일 동안 융단 폭격을 맞은 거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소지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 네. 이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조사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와 거의 흡사해요. 네. 이게. 그래서 타격을 입었고 극복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 문제 자체에서가 본질이 네. 합당 자체라는 컨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와 자세,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노선이나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태도가 본질적으로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경청해야 되겠다. 막판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거 지방선거라는 사실은 이제 또 블랙홀이 이제 그렇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똘똘 뭉쳐야 그렇죠. 되는 예, 그래서 선거인 거죠. 좀 극복해 나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극복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 정치한 적이 이제 오래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로 좌절할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 8월 달 전당대회를 지금 땡겨서 민주당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아니 이분들 지방선거 다 이긴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럴까 싶어요. 저는 여전히 지방선거 민주당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이겼고 8월에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제일 가능한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건데 의원들은 다음 공천 2028년이죠 총선이. 네. 그때 공천 관리를 누가 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변이 없는 이상. 네. 정청래가 하면 안 되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너무 좀 방어를 순진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핏발이 쓴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아니, 합당 당원들도 다 찬성하시고 대통령도 찬성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한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유불리의 문제로 합당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합당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정청래 대표에게 실제로 전당대회에 조국혁신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네.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합당한 것 자체가 그러면 이번에 성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이니셔티브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저 양쪽에서 수임기구 만들어서 잘 합당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그 합당이 됐어. 그럼 이게 8월 전당대회를 한다고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당장 네. 정치적인 성과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해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근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가 이제 표들을 가지는 당원들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네. 당대표에 대한. 지금 합당 과정에서 합당 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초에 전당대회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판이 아니었는데 저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네. 그 반대의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아하. 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합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할 할 이유가 것이라는 없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까지 너무나 공격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합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해버리면 그 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갈 여지가 더 많아졌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신데.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상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과정에서 물론 민주당 당원들도 이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큰 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 그런 당이니까 왜 저렇게 소위 평소에 우당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들이 저는 되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권력 네. 투쟁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해. 권력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8월 전당대회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고. 네, 이거는 네.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서울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그냥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서울시장에서 진다. 네. 뭐 8월 전당대회가 아니고 당장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합당이 되면 정청래한테 유리하고 뭐 안 되면은 이걸 막으면은 뭐 김민석한테 유리하고 정치가 그렇게 공학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 지점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강덕구 의원의 페이스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통합 전당대회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통합 전당대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합으로 치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한 것과 거의 유사한 이제 형식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같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같이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추진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 통합 전당대회라고 하면
그 자체로 합당은 안 했더라도 통합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밀어준다고 생각해왔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를 계기로 극단적인 갈등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호남에 선거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선거 국면 들어가면 지난번 몇 차례 보궐선거나 이럴 때도 보면 조국혁신당과 평소에 정책적으로 참 잘 맞다가 선거 들어가면요. 네. 공과를 다투게 되고 누가 진짜냐 이렇게 이게 다투게 돼 있어요. 게다가 경쟁이 가능한 곳이 호남이라는 게 터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행기구를 해서 통합전대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 통추위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여기에서 선거연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합당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고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여권에 중요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 결과고 파생되는 부분들이지 네. 목적과 처음에 애초에 취재하고 연결될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뜻이 다 관철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100% 국내산 생들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생들기름의 생명은 보관 방식인데요. 산방 생들기름은 주사기를 응용한 기술로 공기 유입을 원천 차단해 산패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맞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세트를 주문하시면 1세트를 더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하셔야 설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합당 어려워졌다고 봐요. 아예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후에도. 네. 심지어 2028년 총선 전에도 합당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합당을 하고 선거 연대를 하고 이 이유는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12석 정도 의석 하고 이제 지지율 한 3, 4% 나오나요? 여론조사.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이럴 때 하는 게 합당 또는 연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 지지도가 지금 저 모양인데 굳이 그렇게 합당을 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다 이렇게 민주당 판단할 수도 입장에서는, 있어요. 네. 민주당 필요하지가 않다. 조국혁신당이. 그런 거죠. 네. 또 이제 뭐 이현주 의원 말이 상당 부분 좀 이상한 말인데 네. 그 중에 하나 좀 일리가 있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확장성이 이제 많다. 네. 실용주의, 뭐 중도 보수까지 해서. 그런데 조국혁신당, 과거에 이제 정의당 대신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하고 합당을 한다. 이게 우리한테 꼭 유리한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당이론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게 뭐 필요했고 중요한데 네. 안 됐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저 합동 전당대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럼 저 투표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지분 나누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또 참 그 합당 쉽지 않아졌다. 네. 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선거 연대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선거 연대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화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이나 주요한 기초자치단체 상징적인 곳은 후보를 가능하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제 왜냐하면 합당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이 됐을 때의 내부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반영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호남에서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 승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넓히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렇지만 지선 전에 합당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선거 결과를 보면 합당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들을 냈다 그러면 총선을 겨냥했을 때 합당의 동기들이 커져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했는데도 되게 압도적으로 됐다. 그럼 네. 합당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면 합당에 대해서 다시 또 말을 바꾸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나마 전 통추위라는 것, 그게 어떤 논의 과정이었던 간에 합당이나 이 끈들을 선거 전에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양당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서 선거연대에서부터 합당까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겠지만 잘 좀 협의해서 나가는 게 여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식인데요. 정당법에 보면 합당이 딱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흡수 합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당명도 아마 그냥 민주당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신설 합당이라고 네. 해서 두 개의 제3당을 정당이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 네. 그래서 그리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당명이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 160몇 석, 네. 조국 혁신당 지역구 하나도 없는 12석. 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흡수합당하고 당명도 민주당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마지막 그 가치, 사회적 사회권 또 어떤 그 자존심, 명분 이제 그걸 갖고 버텼는데 이번 합당 논쟁에서 네. 조국 혁신당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이거 합당하기가 좀 쉽지 쉽지 않아 않았다 보이네요. 이렇게 네.